인문학 컨텐츠 연구소 인연 인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형제의 나라 불가리아 첫 번째 챕터의 기마민족의 이동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기마민족의 이동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신채호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핵심으로 잡고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신채호 선생님이 왜 민족주의 사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발표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북만주 일대를 지배한 기마민족 부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볼게요. 자, 요 밑에 있는 글은요, 한국영토학회 회장이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인 신용하 씨가 동아일보에 연재했던 글을 참고했다라는 사실 밝히도록 할게요. 자, 부여는 한국 민족 직계조상 중 하나이다. 신채호는 한때 한국 민족을 부여족이라고 부르기조차 하였다. 부여는 고조선의 후국으로서 늦게 잡아도 기원전 5세기부터 기원 후 5세기까지 약 1000여년간 숭화강, 넌강 유역을 중심으로 만주 일대에서 크게 활동했다. 중국 기록에 등장하는 부여는 산해경의 부려, 일주서의 부루, 사기의 부여, 논어주서의 부유 등으로 표기된다. 당시 고대 한자 발음으로 볼 때 이들의 공통 발음은 짧은 소리로는 불, 긴 소리로는 부르이다. 부르는 더 긴 발음으로 부유라고도 발음된다. 부여는 기원 후 4세기 전반까지는 동북아시아 최선진국이었다. 예컨대 삼국지 위서 동이전 부여조는 그 나라 사람들은 체격이 크고 성질이 굳세고 용감하며 외국에 나갈 때는 비단 옷, 스노운 옷, 모직 옷을 즐겨 입고 쭉 설명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또 금과 은으로 모자를 장식하였다고 기록했다. 자, 그래서 부여의 통치 조직은 중앙의 국왕 아래에 최고 귀족장으로서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 여러 가가 있어서 전국을 동서남북의 사출도로 나누어 통치를 했고, 돼지, 소, 말, 돼지, 개, 소, 말이 등장하는 한국 민족의 윷놀이가 바로 부여에서 유래한 민속놀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가들 가운데 왕족, 왕비를 내거나 가장 강력한 가를 별도로 고추가라고 칭했다고 합니다. 칭했다고 해요. 그래서 가제도와 고추가는 고구려에서도 신분제로 계승이 되었다라는 내용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부여족에 대해서 우리 정규 역사에서 거의 다루지를 않아요. 그죠? 우리가 역사를 좀 공부했던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삼국사기에 대한 강의를 할 때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어때요? 고조선, 고구려, 삼국시대, 고려, 그 다음에 조선,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근데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삼국시대라고 하기가 굉장히, 이건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 아니냐는 거죠. 그때 당시 분명히 부여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가야도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는 발해도 등장을 했죠.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신채호 선생님은 부여가 어쩌면 우리의 어떤 정통 역사의 한 축이다라고 인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부여가 우리의 역사에서 지금 어느 순간부터 사라져 있지만 사실 부여야말로 우리 역사의 어떤 가장 전통적인 한 줄기를 지니고 있는 나라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런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부여족의 성격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들이 용맹한
기마 민족이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어디랑 맞닿아 있어요? 바로 고조선과 맞닿아 있는 거죠. 우선 북만주 일대는 추위로 인해 농작물 재배가 어려운 지역이었고, 이는 근처에 존재했던 고구려와도 비슷한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고구려에 대한 역사를 배울 때 대부분 그걸 기억하실 거예요. 고구려 쪽은 농사짓기 좋은 땅이 별로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른 나라들을 침범하는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이해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부여와 고구려는 처지가 비슷했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고구려는 부여보다도 조금 더 남쪽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부여의 생활을 책임지는 거는 뭐예요? 사냥과 목축, 그리고 아주 일부의 농업이었고, 사실은 사냥과 목축이라고는 하지만 그거보다 더 정확한 거는 약간 다른 나라들과의 어떤 침탈전, 뭐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땅을 넓힌다기보다는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일종의 수입을 분배받는 거죠. 그런 것들이 가장 핵심적인 어떤 경제 생활의 역할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 부여의 고추가와 불가리아의 고추 불가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러한 부여에 대하여 신채호는 부여족의 특징은 정착지에 반드시 불자를 붙여 국호를 짓는데, 일찍이 만리장성 부근으로 이동해 들어온 한 부여족 군단을 추적했지만 그 행방을 잃어버렸다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채호 선생께서 이미 만리장성 부근으로 이동해 들어온 부여족의 한 군단이 있었다라는 걸 확인하고, 이 사람들은 그럼 어디로 갔을까라는 행방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잊어버렸다는 거죠. 찾기가 어려웠대요. 어떤 계기인지는 불명하나 부여족의 일단이 4세기 말엽 서방으로 이동해 초원길을 거쳐서 중앙아시아의 카스피해와 흑해 사이의 캄카스 지방에 도착했다. 요동부터 카스피해까지 이어지는 박악산, 부여호, 발칸산, 발카시호, 발칸산의 명칭 벨트가 부여족의 초원길 이동을 시사해 준다. 이 지방은 비잔틴 제국의 속지였다가 그에 앞서 이동해온 동방민족인 아발족의 영향 아래에 있었다. 부여족은 5에서 7세기 초까지 돈광 양안과 북캅스 지방에 정착했다. 서양사에서는 이때부터 부여족이 불가족으로 기록되어 나온다. 부여의 가족이란 뜻으로 해석된다. 자,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죠. 무슨 가가 붙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고,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일종의 자치권을 가진 귀족 집단에서 자기네들한테 가를 붙인다고 했죠. 그래서 부여가, 부여족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불가족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그 만리장성 부분까지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북만주 지방에 있었던 부여족들이 만리장성까지 이동을 했고, 이 일단의 부여족들이 어디로? 초원길을 거쳐서 중앙아시아의 카스피해와 흑해 사이의 캄카스 지방까지 도착을 했다는 거죠. 동강하류, 흑해 연안의 아발 세력이 약화되자 635년 불가족 족장 쿠브라트는 불가 부족 연합을 결성해서 아발 지배로부터 독립해 대불가리아 제국을 건국하게 되는데, 그러나 건국 7년 만인 642년 쿠브라트 칸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쿠브라트의 아들이 5이 있었는데 이 5 아들이 격심한 권력 투쟁 끝에 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큰아들은 아버지의 자리에 쿠비 불가국을 수립했다가 그 남부를 장악했던 하자르족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게 되고, 넷째 아들은 판노니아 평원, 그러니까 지금의 헝가리 쪽으로 찾아가서 아발족 밑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5째 아들은 다뷴유강을 건너서 비잔틴 제국의 보호를 구했다가 결국
비잔틴 제국에 복속하면서 그 밑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은 끝까지 외세에 복속하지 않고 독립국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둘째 아들 코트라그는 북으로 이동하여 그들의 이름을 붙인 불가강과 카마강의 합류 지점에 고추불가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고트라그의 고추불가국 명칭은 그들이 고추가임을 표시하여 그들이 부여족이라는 사실상의 명확한 증거의 하나가 된다. 자,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무슨가 하는데 그 중에 최고를 고추가다라고 한다는 거죠. 왕비 이런 것들을 배출해낸 귀족 가문을 고추가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추불가 제국이라는 건 뭐예요? 고추불가국은 왕이나 왕비를 배출한 가문, 귀족 가문이라는 거예요. 자, 고추불가국은 7세기에서 14세기까지 이 지역에 정착하며 번영하였고 고추불가국에는 922년 바그다드의 사절단이 도착하여 아랍 세계와의 통상이 시작되는데 이 사절단이 고추불가국을 불가강의 명칭을 따서 볼가불가라고 부르면서 아랍 세계에 그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볼가강 명칭을 따서 불가국을 이어서 볼가불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고추불가족은 현재 타타르 자치공화국을 수립해 모여 사는데 그 언어의 문법 구조는 한국어 문법 구조와 동일하고요. 외양도 혼혈이 덜 돼서 동양인의 모습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동양인이 바로 우리 한국인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부여는 왜인지 알 수 없는 이유로 캅캅스 지방까지 이동을 했고 그곳에서 바로 고추불가 제국이라는 걸 세웠다는 거예요. 자, 지도가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북쪽 만주 일대에서 아마 이 지방까지 현재 불가리아 지방까지 간다면 이렇게 위로 가는 노선이 하나 있을 거고 아래로 가는 노선이 하나 있을 거고 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물론 볼가강의 위치는 현재의 불가리아와는 거리가 좀 있는 편이라는 거죠. 자, 보면 강의 위치가 지금 어디요? 불가강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옆에 불가강이라고 써져 있어요. 볼가강이 써져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 볼가강과 현재 불가리아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불가리아 못 찾으신 분들은 자, 터키 맨 아래에 보면 터키가 있죠. 그리고 그 왼쪽 편으로 보면 불가리아가 있어요. 꽤 거리가 멀어요. 루마니아 건너고 우크라이나 건너야 볼가강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게 잘 생각해 보자고요. 이쪽 유럽 쪽에서 얼마나 많은 부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기였어도 이게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불가리아 제국의 영역이 빼앗기고 밀리고 그러면서 결국 이쪽으로 왼쪽으로 차츰 치우쳐져 갔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여기서 많은 전쟁들이 일어났어요. 이 러시아,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지금도 전쟁 중이지만 그 다음에 여기 루마니아, 폴란드, 조금 더 왼쪽으로 가면 독일도 나올 거고요. 밑에 터키 제국도 있고요. 그러니까 수많은 부침 속에서 조금씩 왼쪽으로 이동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 볼가강 지역에 살던 민족을 부여족, 불가족이라고도 하는데 이들에 대한 설명을 위키백과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면 꽤 주목할 만한 내용이 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불가르족은 7세기에 폰토스 카스피 스텝과
볼가 지역에서 번성했던 투르크의 반유목민 전사 부족이다. 자, 유목민 전사 부족이다. 기마민족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유라시아 스텝의 군대 칭호, 조직, 관습, 그리고 이교도, 샤머니즘과 하늘신 탕라에 대한 믿음을 보존했다. 하늘신 탕라, 이것도 잘 기억해 두세요. 남아있는 폰토스 불가르족은 7세기에 볼가강으로 이주하여 볼가 불가리아를 세웠으며, 아까 우리가 볼가 불가라고만 이야기를 했는데 볼가 불가리아, 13세기까지 그들의 정체성을 잘 보존하였다. 볼가 타타르족과 추바시족은 볼가 불가르족에서 기원했다고 주장한다. 문제의 혼합은 불가르족이 더 동쪽으로 이주하기 전에 일어났을 수 있으며, 산핀첸과 같은 학자들은 의문학적으로 유사한 이름을 가진 내아시아의 유사 집단들에 주목해왔다. 자, 불가르족이 더 동쪽으로 이주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 자, 아까 우리 볼가강과 불가리아의 현재 위치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죠. 결국 볼가족이 자, 이 강에서 왼쪽으로 더 이동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동쪽이 어디예요? 자, 거기서 동쪽이 어디냐, 서쪽이 어디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어쨌든 불가르족이 동쪽으로 더 이주하기 전에 이런 일들이 뭐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고, 전통적으로 문제의 신은 튀르키 최고신 탱그리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어에서는 젠리로, 튀르크어에서는 탕가라, 탱게리로 표시되며, 이는 가장 오래된 투르크 몽골어 단어이다. 자, 투르크 몽골어와 닿아 있어요. 몽골과 맞닿아 있다는 거죠, 이 단어가. 505년 동고트인들에게 패배한 사비니아의 군대 10,000명의 훈족 기병이 불가르족이라고 믿어진다. 자, 이제 훈족의 기병들이 불가르족의 어떤 시초라고도 생각되어진다라는 거예요. 539년과 540년에 프로코피우스는 강력한 훈족 군대가 다뷴유강을 건너 일리쿰을 초토화시키고 아나스타시안 장벽에 도달했다고 보고했다. 짧은 시간 동안 그렇게 먼 거리를 이동한 것은 그들이 기수, 즉 말 타는 기수였음을 말해준다. 중력하고 태양을 숭배했기 때문에 볼가르인들은 남쪽을 선호했다. 그들은 주요 건물과 사당은 남쪽을 향했고, 동쪽에서 들어오는 경우는 적었지만 남쪽에서 들어오는 유르트도 있었다. 발굴 결과 불가르인들은 고인이 남쪽을 향하도록 머리를 북쪽으로 향하게 한 채 남북축에 시신을 묻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어디 좋아해요? 남향 좋아하죠, 남향. 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남향집 좋아하잖아요, 우리 전통적으로. 자, 이처럼 고대 불가족은 부여와 같은 유목 민족이었으며 하늘신 탱그리를 믿었던 종족이다. 자, 우리 고조선 이야기, 당군 왕검 이야기 기억해 보세요. 하늘신이 등장하죠. 하늘신을 섬기는 부족들이 어디 부족하고 맺어져요? 곰을 섬기는 부족과 맺어지게 돼서 탄생한 나라가 어디였어요? 고조선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부여도 마찬가지로 하늘신을 숭배했던 종족이죠. 부여의 뒤를 이어받은 게 사실은 고구려보다는 부여 쪽에 가까웠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여에서 바로 고구려가 나왔잖아요. 우리 주몽 알잖아요, 주몽. 주몽이 어디에서? 부여에서 뛰쳐나와서 만든 나라가 바로 고구려잖아요. 거기에 더해 튀르크와 몽골인의 민족적 요소를 지니고 있었다고 한다. 그들은 짧은 시간 안에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었던 기마민족이었으며, 단군 조선과 마찬가지로 하늘신 환인을 섬기며 남양으로 집을 짓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게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불가리아를 우리 민족의 일원이라고 내세우는 여러 가지 근거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 본 겁니다.
자, 아직 뭐 조금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부여족이냐 아니냐 따져볼 만한 것들이 조금 더 있을 수 있어요. 이름 같은 것들이라든지 이 나라의 명칭을 짓는 데 있어서 부여족, 불가족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요. 그리고 자, 북만주 일대에서 넘어간 기마민족이다 라는 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알겠어요. 자,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여와의 연관성을 되짚어 보면서 자세히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